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모졸로미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모졸로미드의 상품명은 아스트로달, 테모달, 테모람, 또 테몰드 캡슐이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새로이 진단된 다양성 교화종의 치료로 초기에는 방사선 치료와 병용하고 이후에는 단독 투여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표준요법에 실패한 재발성, 진행성, 다형성 교화종 및 미분화 성상세포종의 치료라고 써져 있습니다. 식약처에 제시된 이 두 가지 적응증 외에도 테모졸로미드는 악성 흑색종이나 유익육종, 윌림스 종양 등 다양한 암종에서 쓰이는 항암제입니다. 테모졸로미드의 용법 용량을 살펴보면 식약처 허가사항에 절식 상태,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복이라고 한다면 식전 1시간, 밥 먹기 1시간 전부터 식후 2시간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알람 맞춰놓고 꼭 복용하셔야 되는 경구 항암제입니다. 다만 미국 식약처에서는 공복이든 식후든 상관없다. 항상 같은 조건으로 복용하라. 부역구토를 줄이기 위해서 공복이나 취침 전이 권고가 된다고 기재가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공복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법 용량은 항암학 요법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다형성 교화종에서 방사선과 병용할 때는 하루에 75mg/m 제곱, 42일간 경구 투여하게 되고요. 진행성, 다형성 교화종 및 미분화 성상세포종에서 이전에 항암학 요법을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하루에 한 번 200mg/m 제곱, 5일간 경구 투여하고 23일간 휴약하도록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법 용량은 환자분들 따라서 많이 다양하고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 공복에 복용한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꼭 알람 맞춰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40mg 하루에 한 번 복용하래요 라고 한다면 이 약은 상품에 따라서 20mg짜리, 100mg짜리, 250mg짜리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40을 복용하세요 라고 한다면 20mg짜리 2캡슐과 100mg짜리 2캡슐 환자분이 꺼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환자분이 직접 챙겨서 먹어야 되는 항암제다 보니까 복용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 식약처에 제시된 자료가 없기는 하나 일반적인 약 복용을 깜빡했을 때 자료에 따르면 빨리 생각나면 복용하시고 늦게 생각나면 복용하지 않기를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6시마다 테모졸로미드 복용한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아침 6시에 깜빡했어요. 근데 생각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였어요. 오전 10시는 내가 놓친 아침 6시가 더 가까워요. 그 다음날 6시보다. 이럴 때는 테모졸로미드 복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약은 그 다음날 오전 10시가 아니라 원래 시간인 아침 6시에 복용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아침 6시에 깜빡을 했는데 저녁 9시쯤에 생각났어요. 저녁 9시는 내가 놓친 그날 아침 6시보다 다음날 아침 6시가 더 가까워요. 이럴 때는 테모졸로미드 그냥 건너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은 원래 제 시간인 아침 6시에 복용하면 되고요. 한 번에 두 회분의 항암제를 복용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날 약, 그 한 회분의 용량만 원래 제 시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테모졸로미드는 이제 골수 억제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약으로 인해서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 면역하고 관련된 세포였죠. 그리고 혈소판은 지혈하고 관련된 세포였어요. 이러한 호중구와 혈소판 수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작 전과 매 사이클마다 혈액검사 추천하고 있고요. 간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작 전, 첫 번째 치료 사이클 중간, 또 이후 매 사이클 시작 전, 테모졸로미드 마지막 복용 2에서 4주 후 감기능 검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폐포자충 폐렴이라고 해서요. 곰팡이균에 의한 폐렴인데요. 특히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가 감소한 경우, 즉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 폐포자충 폐렴과 같은 기회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스테로이드를 같이 투여하는 경우나 이 약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어서 폐렴 발생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하고요. 테모졸루미드 매우 드물게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나 골수성 백혈병 등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은 배아 태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 환자분들은 이 약 투여 기간 그리고 치료 종료 적어도 6개월까지 피임하셔야 되고, 남성분들은 투여 기간과 치료 종료 3개월까지 피임하셔야 합니다. 테모졸루미드는 캡슐 형태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캡슐을 열거나 씹거나 내용물을 녹여서 복용하시면 안 되고, 통째로 물과 함께 삼키셔야 합니다. 용량이나 일정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으로는 앞서 살펴봤던 호중구 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있습니다. 7번째로 빈도가 높은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연구들은 방사선과 병용했을 때의 자료가 아니라 테모졸로미드만 투여했을 때의 자료에 근거합니다. 이 두 연구에서 가장 빈도가 높다라고 기재된 게 메스꺼움입니다. 메스꺼움 각각 49에서 53%고요. 그 외에도 피로, 구토, 두통, 변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메스꺼움, 구토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렇게 먹는 항암제는 주사항암에 비해서는 메스꺼움, 구토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항암을 투여한 그 당일만 확률이 높은데, 이 테모졸로미드는 구토 예방약을 투여하지 않을 경우에 구토 확률이 30%가 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약 투여가 권고되는 경구 항암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테모졸로미드 mg/m²당 75를 초과할 때, 또 75 이하더라도 방사선과 병용할 때는 반드시 구토 예방약이 추천이 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일 넘게 변을 보지 못했다거나 하루 이틀에 한 번이라도 힘들게 변을 본다 하는 거는 변비일 수 있습니다. 또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가 되진 않았지만 탈모도 있을 수 있고요. 식욕 부진, 그리고 경련 같은 것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 예방법과 대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빈도가 높았던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대개 이 테모졸로미드 혹은 방사선 때문에 구토 예방약이 처방이 나요. 조프란, 온세란, 카이트린, 나제아 등이 처방이 나는데 구토 예방약 잘 복용해 주시면 되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십니다. 항암제 투여 30분 혹은 1시간 전에 미리 구토 예방약 복용하세요 라고 제시를 해주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를 8시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테모졸로미드는 공복 복용해야 되죠. 공복이라고 한다면 식전 1시간 혹은 식후 2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테모졸로미드 아침 7시에 복용해야 하고요. 이에 따르면은 구토 예방약 미리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토 예방약은 테모졸로미드 투여 30분 전인 아침 6시 30분에 복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혹시 이런 구토 예방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토나 메스꺼움이 지속이 돼서 치료약을 받았다면 증상 있을 때 약 먹으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피로 관련해서는 피곤하면 쉬고 무리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통이 있을 때는 집에서 진통제 복용하면서 잘 넘어가시면 되고, 이런 증상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외래 때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해주세요. 변비 같은 경우는 3일 넘게 변을 보지 못했다거나 하루 이틀에 한 번이라도 힘들게 변을 본다, 다 변비라고 했었죠. 평상시에도 규칙적인 식사 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과 대변 보고 싶을 때 참지 않는 거 모두 추천드리고요. 국가암지식정보센터에 제시된 자료들입니다. 대변 있을 때 참지 말고 변비약 복용하시면서 잘 넘어가시면 되고요. 골수 억제 관련해서는 병원 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혈구수 모니터링 하고요. 환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백혈구, 면역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스크도 꼭 잘 써주시고요.
항상 다치지 않도록 혈수판 지혈하고 관련이 있었죠.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피해 주시고요. 다칠 만한 위험한 행동이나 운동 같은 것도 꼭 피해 주세요. 또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간 독성 관련해서도 병원 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피검사 시행하고 있고요. 폐포자충 폐렴 관련해서는 이제 필요시 테모졸로미드를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스테로이드 복용하시는 환자분들 예방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셉트린 복용하게 되고요. 환자분들도 폐렴의 증상, 내가 숨이 찰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숨이 차다거나 마른 기침이 잦다거나 고열이 동반된다거나 할 때는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 약은 이제 드물게 2차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항암을 할 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이런 2차암이나 부작용 발생 유발의 위험성 보다 더 크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항암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들이 지금 당장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모졸로미드, 배아 퇴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이 약 투여기간 그리고 끝나고 적어도 6개월까지 남성 환자분들은 이 약 투여기간 그리고 끝나고 적어도 3개월까지 피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은 캡슐을 통째로 물과 함께 삼키셔야 되고요. 캡슐을 열거나 씹지 마시고 그대로 삼켜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간혹 연하곤란 환자분들이 있어요. 캡슐을 통째로 삼키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구, 마스크나 글로브를 착용하고 조제를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